반갑습니다. 김봉중입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왔었던 게 그 리더라고 하는 부분들을 과연 누가 만드느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중간 관리자, 중간 계층, 그다음에 그 참모들. 제가 아까 총장님이라든가 학교 계층에 봤을 때, 제가 이 학교를 죄송합니다. 이야기 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비교를 한번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제가 삼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에서 이건희, 그 다음에 이재용이 똑똑해서 리더가 돼서 삼성을 이끌어가느냐?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삼성이 이건희, 이병철 씨부터 해가지고 내놨을 때, 중간 관리자, 참모들에게 주어지는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주면서, 이 리더를 보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 국가와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대통령 리더라고 하는 부분도 각자의 어떤 그런 자기 본인의 똑똑함을 우리는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성공한 어떤 그런 조직을 보게 되면은 리더가 잘했었다기보다도 그 밑에 한 두 단계 밑에 좀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고 조직적인 어떤 그런 중간 관리자들, 그러한 참모들에 의해서 어떤 리더가 형성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리더 한 사람에 우리가 매달려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이제 밑에 중간 관리라든지 밑에 이제 참모들을 잘 쓰는 게 사실은 리더의 자질이에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의 경험을 보면요, 이렇게 조지 워싱턴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부족하지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인정하고 쓴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사람이 주위에 배치되어 있으면 자기가 좀 이렇게 그러잖아요. 오사마 빈라딘 이렇게 체포하고 죽일 때 잘 아시죠? 오사마 빈라딘이 이게 미국 특수부대에 이제 생중계가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했는데 이게 참모총장이 제 위에 앉아 있고 오바마는 잔바 차려놓고 후지꾸려 그 상황을 보면 제일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전권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일 높은 데 앉아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결국 리더십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결국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소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까 통일 얘기했지만 큰 그림에 대해서 자기 철학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 이게 경영 쪽에서 자꾸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이제 특강을 이제 요청받으면은 자꾸 소통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서울에서나 이렇게 특강을 리더십 대통령 특강 해주면은 소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 얘기 안 해버려요. 역사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요? 소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소통은 자기의 철학만 있으면 소통이 알아서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제가 여러 리더들 보면은 소통을 강조한 사람들은 확실히 소통에 문제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선거 기간에 자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실제로 까보면 소통을 안 되는 대통령이 굉장히 많아요. 또 소통이 안 되는 리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 얘기할 때 소통이 그냥 공통분모로 얘기하던데 저는 아니라고 싶어요. 아까 참모를 믿는 것이나 이게 소통이라는 것은 리더의 그 밑에 단계의 자질이지 더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미래를 볼 수 있는가, 자기 뚜렷한 원칙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리더나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이야기인데 리버티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강연 내내 말씀하셨고 또 미국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중에 하나가 리버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첫 강연 때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미국의 리버티, 그러니까 프리와 좀 더 다른 의미의 리버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대선 이야기가 자꾸 이제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에서 강조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해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하고 뭐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에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미를 잘 이해할 때 통일을 위한 준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이고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리버티는 있는 사람들, 기득권들이 외부, 특히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게 자기의 권리를 누리는 게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고 이것은 미국의 공화당이 생각하는 리버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미국 역사에서 미국 초기에 다져졌고 미국 역사에서 발전되고 진화한 리버티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리버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권위나 좀 권력으로부터 부담을 받지 않고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사실 리버티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리버티는 특정한 세력, 뭐 특정한 부류를 위한 리버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의 얘기되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도 공의 리버티를 강조하고 공화당도 리버티를 강조합니다. 기왕의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국기에 대한 맹세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1974년부터 했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이 쭉 나오죠. 그래서 2007년인가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드디어 이제 자유와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미국의 Pledge of Allegiance. 미국도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잖아요. 조그만 유치원들도 학교 가면 그 성조기 앞에서 Pledge of Allegiance를 이제 꼭 이게 낭송을 하고 학교를 시작하는데 거기가 합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합중국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그런 데 나오면 Liberty and Justice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2007년도에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Liberty하고 Justice, 자유와 정의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미국파들이 그걸 이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이게 만들었나 싶었는데 어떻든 간에요. 어떻든 간에 국가의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에 태국기가 표상하는 이 가치에 우리가 중점을 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근데 애석하게 우리 때는 그래도 다 외우고 막 선사하고 매번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좋은 가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례가 약간 약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어떤 실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구현한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리버티 어떤 그런 자유 그 다음에 어떤 이퀄리티 평등 이러한 개념이 어떤 미국이 아주 그렇게 굉장히 잘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조금 비싼 걸 질문하긴 했는데 우리 동양의 정서 어떤 자유 같으면 어지린 나와 의견이 달라도 같이 이렇게 공생하고 상생하고 이런 개념이고요. 그다음 평등은 어떻게 보면은 동양적인 개념으로는 의롭다. 어떤 나한테 주어진 몫을 이렇게 균등하게 하고 분배하고 또 어떤 기회도 골고루 줘야 된다. 어떤 그러면서 이렇게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역사를 보면서 포용과 관용, 신뢰,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 동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의의 지신 또 인의의 지가 그 본바탕이 그 믿음의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신뢰. 이제 그래서 어떤 굉장히 이게 좋은 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이상적인 그런 가치나 개념의 차원이 아니고 그런 걸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드는 생각이고 또 다른 분들이 말하는 걸 주워 들은 이야기인데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관점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고립이나 분절이나 어떤 대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연결적인 사고를 하고
포용적이고 어떤 통합적인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원인이 어떤 이렇게 분리되어진 그런 어떤 주체에 있는 게 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그걸 다 고려해야 되고 좀 성숙하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그걸 하면은 그 결과가 골고루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바라보고 분류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면 어쩌하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그런 그 포용이나 관용, 어진 정치, 의로운 정치, 평등의 정치를 당장 우리 상황에 지금 현재 직면한 것이 이제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북한,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길어진 너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영토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익이 다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생과 상생의 길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뭐 한국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그런 그 보편의 이념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공감대를 만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더 상생적인 어떤 걸 그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동의를 하고 제가 미국의 경험을 말씀드린 것은 교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험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속의 그것을 진술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제가 미국사 강의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보편성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10대 뭐 경제 대국에 들어왔고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알지만 만만치 않은 국가거든요. 우리나라가 통일 이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놓고 볼 때는 사실 유니버설한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어느 정도는. 우리의 개별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가 추구하는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유니버설한 그런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그래서 참 DJ가 대단한 것 같아요. 평화, 인권 이런 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 생각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성도 같이 가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를 선도해야 되는데 이게 보편 타당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